자, 우리 이제 그 교재의 182페이지 페이지 번호가 밑에 연습 문제 같은 게 나와 있는데 7번에 이렇게 보시면 주어진 배열의 항목에서 최대값을 구해 보세요. 최대값을 구해 보세요. 최대값이 제일 큰 값을 얘기하죠. 이게 값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값 중에서 여러 개의 값 중에서 이 값이 제일 크다. 이렇게 이제 출력을 내보라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연습 문제 이렇게 보시면 알고리즘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그 코드 테스트 구글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코드 테스트는 사이트나 또 알고리즘 다루는 또 사이트가 또 있어요. 예. 그리고 정보 처리 이제 그 뭐 기사나 이런 쪽에 이렇게 보시면 그런 이제 알고리즘 파트가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알고리즘 파트는 이런 이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할 때 기본 이 문법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조합해서 뭔가를 출력하는지 그런 걸 이제 다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그 공대 그 종대는 큰 공과에 수업을 할 때도 알고리즘을 배우는 그런 교재가 따로 또 있고 그 알고리즘을 또 이렇게 또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알고리즘을 내가 배우지 않고 그러니까 누군가 만들어 놓은 정답을 보고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서 방식을 찾아낸 다음에 그걸 이제 코드의 흐름, 명령어의 흐름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뭔가 입력이 들어가면 원하는 그 출력이 나오도록 본인이 이제 그 알고리즘 배운 건 아니지만 자기 머리에서 이렇게 짜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훈련이 잘 돼 있으신 분들은 굳이 알고리즘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잘 하시는데 플러스해서 알고리즘을 공부한다는 얘기는요 누군가 작성해 놓은 정답을 미리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최대값 구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러면 또 반대로 최소값 구하는 알고리즘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좀 내가 배운 기본 명령을 가지고 값이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명령을 조합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값을 화면에 출력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여러 개의 값 중에서 야 컴퓨터야 제일 작은 값 골라와봐 하면 컴퓨터가 화면에 자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제일 작은 값을 최소값을 딱 보여주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앞에서 배운 걸 가지고 배열을 배우셨으니까 배열에다가 값을 한 10개 정도 넣어 놓고요 무작위로 랜덤 해가지고 100개 넣어도 되죠. 그래서 그렇게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반성된 숫자 중에서 제일 큰 값 출력해라. 또 그 안에 있는 숫자 중에서 제일 작은 값 출력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답을 보고 누군가 만들어 놓은 모범 답안이죠. 모범 답안. 모범 답안을 보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한 다음에 머릿속에 이미 내가 이제 익숙하게 만들어 놨죠. 그런 다음에 최대값 구하세요 최소값 구하세요 하면 어때요? 쉽겠죠. 왜냐면 최대값 구하는 거 아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드는구나 최소값 구하는 거 이렇게 만드는구나 라고 이미 한번 봤잖아요. 답을 본 상태에서 스님을 치니까 당연히 생각이 잘 떠오르지. 그죠? 음. 근데 이제 어 이게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굳이 답을 안 보더라도 본인이 혼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있어요. 이게 되게 잘 되시는 분이 있지만 반대로 분명히 기초문법은 다 배웠어. 근데 이거 만들어 보세요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건데 뭐 이런 거죠. 기초문법은 내가 다 알아. 만들어 보세요 하면 어떻게 만드는데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잘 안 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이제 그런 분들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못하는 것보다는 답을 보고 공부를 한 다음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런 패턴을 따라가시는 게 좋죠. 모범 답안, 그죠? 제가 이제 모범 답안이라고 그랬는데 그 자바 이제 수업할 때 제가 이제 그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모듈 교재. 그 디자인 패턴이라는 게 모범 답안입니다. 모범 답안. 어떨 때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세요. 어떨 때 이렇게 작성하세요. 그걸 이제 프레임워크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 모범 답안을 미리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는 얘가
여기 이제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면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요. 소트를 해야 되는데 생각은 안 떠오르고 어떻게 하면 될까 막 재밌게 이제 구성을 해요. 밤에도 탁 누우면요. 예, 천장에 막 순서도 플로차트가 막 보이고 왼쪽으로 돌렸다가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막 이렇게 if else 문 안에 또 if else 넣어봤다가 막 구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프로그램 배우실 때 사실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그게 재미예요, 사실은. 누군가 알려주지 않고 본인이 이제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본인이 딱 깨달았죠. 근데 문제가 계속 내가 이틀을 고민하고 3일을 고민하고 4일을 고민했는데 내가 일주일을 고민했는데도 이거는 본인이 압니다. 이게 내가 넘을 수 있는 벽인지 도저히 내가 넘을 수 없는 한계인지 본인도 잘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못 넘을 경우에는 답안을 봐야 되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뭐 어떤 부분에서 놓쳤나, 어떤 부분을 간과했나, 머릿속으로 로직을 돌릴 때 논리적인 사고를 이렇게 해서 순서도 이렇게 좀 머릿속에 그리면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생각을 못했나, 그런 게 이제 체크를 하면서 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알고리즘 교재도 책 한 권이거든요. 두꺼운 교재 또 한 권이에요. 그 알고리즘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또 자료 구조라고 해서 또 있어요. 그 파생된 게 또 있어요. 세부적으로 자료 다루는 그쪽에서 또 알고리즘 또 들어가요. 예. 그거를 한 학기 동안 하고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두 학기 동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것만 다룰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본 문법을 이게 아직까지 이제 뭐 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비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이제 그 하시고 업무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이제 그 코딩 테스트 하는 부분이나 안 그러면 그 기사 그 자격증 쪽에 나오는 알고리즘 파트가 있어요. 그런 거 자료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게 그 아직까지 그 연습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뭔가를 시켜버리면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니까 일단은 요 문제 제가 항상 이렇게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 7번, 8번, 9번만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고 또 그 우리 여기 게임 만드는 것처럼 또 다른 거 요거 지금 세 분은 하셨고 그 중에 한 분은 대열까지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 본인도 이제 요거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럼 내가 되겠다 안 되겠다 또 이제 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딸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제가 다른 걸 또 이렇게 만드는 걸 좀 또 말씀 또 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 우리 이제 5장의 연습 문제 182페이지에 있는 7번이죠. 주어진 배열의 항목에서 최대값을 구해보세요. 일단 우리가 배열 배웠으니까 배열은 1차원 배열도 있고 2차원 배열도 있고 3차원 배열도 있고 우리가 2차원 배열 이상은 다차원 배열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바에서는 1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다차원 배열을 표현하죠. 그죠? 만약에 이제 2차원 배열을 우리가 표현한다 그러면 1차원 배열을 힘 영역에 만들어 놓는데 그 힘 영역에 안에 있는 1차원 배열 안에 그 각각의 방은요 다른 1차원 배열의 레퍼런스 주소 객체의 주소를 1차원 다른 배열의 주소를 가지는 그런 방식으로 1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2차원 배열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간단하게 코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완벽하게 다 작성된 코드가 아니고 일부만 작성되어 있는 코드죠. 그래서 요거는 5장이니까 5장에 여기 이거잼 이거잼 미리 있네. 이거잼에다가 할까요? 요거는 이제 연습 문제 이름 그대로 쓰겠습니다. 여기 일단 닫고요. 자, 뉴 하고 클래스 자, 이름을 exercise 07이라고 주겠습니다. 퍼블 스택 보이드 메인 체크해 주시고 자 지금 이제 문제가 제가 요 문제를 알 수 있도록 다음에 이게 무슨 소스였지 알려 그러면 슬래시 하든가 그러면 슬래시 별표 슬래시 하든가 해가지고 얘가 주어진 배열의
항목에서 최대값을 구해 보세요. 그리고 또 조건이 있습니다. 예, 포문을 활용해라. 반문문은 포문도 있고 왈문도 있고 두 왈문도 있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포문을 반문문을 사용해라. 그리고 배열에서 그 포문 우리가 앞에서 기본 포문이 있고요. 배열이나 그 아직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 자료 구조 그 컬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이런 배열을 좀 쉽게 그 값을 이제 꺼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된 포문이라는 걸 쓸 수 있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포문을 쓸 수가 있고, 자 일단은 밑에 public state void main 이제 여기 이제 메인 메소드에 지금 코드가 완성된 건 아닌데 딱 주어진 게 int 자 int 해가지고 max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인티저 타입의 변수를 일단 하나 저장했고요. 선언을 해서 초기화까지 이제 초기화까지 해놓고 자 그 다음에 int 해가지고 자 int 뒤에 대괄호 열고 닫고 1차원 배열이죠, 그죠? 예. 자 1차원 배열을 선언하는데 array라는 이름의 1차원 배열 요게 이제 인티저 배열 타입의 array라는 참조 변수를 선언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뭘 할당합니까? 배열 리터럴 값 목록을 이용을 해서 값이 15382 다섯 개가 들어있네요. 15382 다섯 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자 정답을 작성해야 됩니다. 정답 작성 완성을 해야 되죠, 코드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자 시스템 점 아웃 점 자 println 해서 자 제목으로 문자열 연결 맥스는 맥스 이렇게 해서 더하기 맥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자 요 안에서 이제 최대값을 구해라. 배열과 반문문을 사용해서 최대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고민을 한번 해요. 그러면 배열하고 자 우리가 여기 이 이제 문제를 이렇게 볼 때요, 이게 조금 이제 전달이 이게 잘못될 수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 배열하고 포문만 사용해야 되니까 다른 거는 못 씁니까? 라고 하는데 당연히 다른 거 써야죠. 이게 이제 필수적으로 배열과 포문을 쓰라는 얘기예요. 다른 건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배열 개념은 이제 아시고 포 개념을 아시죠? 포하고 배열만 써서 어떻게 이걸 최대값을 냅니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조건문 필요하죠. 조건문 비교하는 거. 조건문 없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죠? 그래서 이 문제 읽을 때 또 이거 오해해서 주어진 배열과 배열의 항목을 구하셔야 되는데 포문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앞에서 배우는 그러니까 배열도 활용하고 폴도 활용해라 이 말입니다. 일단은 이제 배열 안에 자료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이 우리가 이제 인티저라는 배열에 자 랭스 값을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시스템 점 복사해서 써도 되는데 시스템 점 아웃 점 println 해서 자 여기 이제 배열 int죠. int int라는 배열이기 때문에 점 해서 랭스 야 int에서 배열 랭스 안되네. 잠깐만요. 점 안된다 그죠? 자 지금 이제 당연히 안되죠. 이게 이 int 이거 타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있는 요거 참조 변수. 이 참조 변수는 실제 배열에 배열 객체에 주소를 저장하는 그런 용도를 쓰지만
이 참조 변수를 우리가 객체라고 불러요. 예, 편의상 예, 객체를 접근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array, 예, array라는 예, 배열 객체 자, 점 하시면 아까하고 좀 다르죠. 예. 많은 내용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소갈로 있는 거는 메소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length 라고 예, 제일 밑에 여기 있네요. 그죠? length. 예. 자, length라는 속성을 쓸 수 있다. 여기 지금 스펠 예, 오타가 있네요. 자, 저장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옆으로 좀 띄워놔야겠다. 예. 자, 지금 배열의 크기는 5고요. 5개의 숫자가 들어가 있고, 자, 맥스는 초기값이 0입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자, 포문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포문을 사용해서 일단은 배열 안에 있는 값을 하나씩 꺼내서 출력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한 방에 머릿속에서 딱 설계도 그려져 가지고요. 답을 탁 머릿속에 그림이 탁 한 방에 한 커트로 나와서 바로 작성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풀어 가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포문을 사용해서요. 자, int 일단 요거 이제 카운터 변수는 보통 배열하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초기값을 0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i가 자, 여기 위에 array 있으니까 array 객체에 length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바퀴 돌 때마다 i 카운터 변수는 일씩 증가되도록 예,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예, 됐죠? 그럼 여기다 또 출력문을 이용해서 자, 요 array 배열, 요 system.out.println 요거 그냥 갖다 쓰자. 예. 여기다가 자, 한 바퀴 돌 때마다 array 배열에 자, 값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i 이런 식으로 예, 출력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만 출력하면 5개의 값이 출력이 되는데 이게 배열의 몇 번 인덱스에 있는 값인지 모르니까 앞에다가 제목을 하나 넣을게요. 제목을 예, 제목을 뭐 넣을까요? 일단은 i 그 대괄호로 표시할까요? 대괄호 이렇게 열고 예, i 값을 집어넣고 현재 i 값 인덱스 값을 넣고 그 다음에 또 대괄호 예, 이렇게 해서 는 이렇게 하시면 제목 역할 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대괄호 안에다가 현재 배열에서 사용하는 이 카운터 변수 i를 배열에서는 요 인덱스로 쓰는 거죠. 현재 인덱스 값이 얼마인데 이 인덱스 i 현재 이 인덱스를 이용해서 배열 array라는 배열의 i 번째 요소를 출력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완성이 됐으면 거의 다 돼갑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자, 실행을 일단 출력하는 것까지 컨트롤 F11 해서 보겠습니다. 자, 다 돼가죠. 예, 다 와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0번 방에 1이 있다, 1번 방에 5가 있다, 2번 방에 3이 있다, 3번 방에 8이 있다, 4번 방에 2가 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요 차례대로 배열에서 1을 읽어오고 5를 읽어오고 3을 읽어오고 8을 읽어오고 2로 읽어오는데 예, 요 읽어오는 값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 읽어오는 값하고 이미 읽어 놓은 값하고 비교를 해서 예, 이게 큰지 작은지 예,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if문 조건문을 이 안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출력문 밑에다가 예, 자, if 만약에 자, 요 max라는 값이 지금 얼마예요? 0이죠? 0인데 예. 자, 요 max 값이 자, 0인데 자, 여기 이제 처음에는 예, 배열의 0번 인덱스 방 값을 이렇게 읽어오죠. 얘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자, array에 예, 0번 인덱스 방에 있는 배열과 비교를 해서 당연히 max가 초기값이 0이니까
예, 얘는 0이고 예, 어레이에 처음에 이제 i가 0이니까 0분방에는 1이죠. 그럼 어느 게 커요? 뒤에 게 크죠. 그죠? 그러면 현재 맥스는 0인데 현재 맥스 0보다 큰 값이 있으면 그 큰 값을 맥스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현재까지는 예, 0이 맥스인데 요 첫 번째 배열의 인덱스 첫 번째 이제 0번 인덱스의 값을 읽어 보니까 지금 맥스 값 0보다 크네. 그러면 큰 값을 여기에 저장시키면 돼요. 그러면 요런 이제 코드를 만들려면 if 블락 안에다가 단순히 if 쓰시면 돼요. 자, 맥스 값에다가 예, 어레이 현재 요 i번째 방의 값을 집어넣어 버려라.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주석을 하나 달면 현재 맥스 값보다 배열 값이 이거 값이 크면 예, 배열 값을 맥스에 저장하는 거죠. 자, 일단은 이제 저장을 하고 실행했을 때 결과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에 나오는 요 결과, 예, 요 최대값 나오는 결과죠. 코드를 조금 위로 올려가지고, 예. 자, 8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게 코드는 짧지만 작은 알고리즘을 하나는 이제 익히신 거예요. 아, 이게 값이 5개든 50개든 500개든 5만 개든 그 값들 중에 많은 값들 중에 제일 큰 값 하나를 내가 딱 골라가지고 출력으로 내보내는 그런 이제 작은 알고리즘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예제를 소스가 작다고 해서 얻을 게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리즘 가상의 알고리즘 그 창고를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알고리즘 서랍에다가 자 1번 알고리즘, 2번 알고리즘 번호를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죠. 그럼 본인이 나중에 그 최대값을 푸른 안에서 최대값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구해져야 되는 그런 이제 소스를 작성한다. 그러면 요 코드만 아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코드를 이용해서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대충 예, 느낌이 딱 오는데 자 그래도 자 처음에 이제 검증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제 맥스가 맥스 값이 0입니다. 그죠? 예, 맥스가 처음에 여기서 0입니다. 그죠? 0부터 시작하죠. 자, 폼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폼을 처음에 돌 때 i 값이 0일 때 자, 이 i를 가지고 요 배열을 접근합니다. 그죠? 인덱스로 사용해서 그러면 i가 0일 때 어레이 자, i 번째 방 이렇게 하면 자, 요 i의 요 i가 0이니까 어레이의 0번째 방은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 보면 비교하는 게 요 부분이죠. 여기에 자 맥스와 어레이 i가 자, 있는데 요 파란색으로 할까요? 맥스 값과 어레이 i가 있는데 자 i가 0일 때입니다. 이걸 앞으로 쓰면 좋은데 하여튼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요럴 때 자 맥스 값보다 어레이 값이 크죠. 그러면 이 1 값을 어떻게 한다? 맥스에다가 탁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요 0은 지워지고 다시 요거 1로 탁 바뀌겠죠. 됐죠? 그러면은 한 바퀴 i가 0일 때 이 폼을 한번 돌 때 이렇게 이제 맥스가 0에서 1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가 이 빨간색으로 해야 되네. 자, i가 이제 1이 됐어요. 한 바퀴 이제 돌아서 i는 i 플러스에서 1 증가됐잖아요. 그죠? 자, 맥스 값은 아직 이제 1입니다. 그죠? 1인데 i가 1일 때 어레이의 1번 위치 뭐가 들어있습니다. 5가 들어있죠. 자, 5하고 5하고 요 1하고 여기 이제 1 그대로 내려오니까 비교하죠. 그러면 요 1하고 5하고 자 비교해서 1보다 5가 크다? 참 맞죠. 그죠? 1보다 5가 크니까 이 5가 맥스 값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또 다시 가져와서 탁 넣으면서 그냥 바로 수정할게요. 요런 식으로.
수정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바퀴 또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i가 이제 1 증가돼서 i가 이제 2가 되고요. 자, 5는 그대로 내려오죠. 그죠? 자, 이제 i가 2일 때, 자, i가 2일 때 배열, 자, 2번 인덱스 위치에는 3이죠. 5와 3을 비교하는데 5가 3보다 작다? 아니죠. 여기에 5가 오고 여기에 3이 오면 5가 3보다 작다? 펄스죠. 그러니까 요 if 블럭을 실행하지 않겠죠. 예. 뒤에 값이 이 배열이 가지고 있는 값이 클 때만 그 값을 맥스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통과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올라가서 i 값이 1 증가돼서 이제 3이 됩니다. 예. 3이 되면 요 5 그대로 내려오고요. 자, i가 3일 때 array, 자, 3번 인덱스 방의 값이 8입니다. 8 옵니다. 자, 또 이제 5하고 8하고 비해서, 자, 5는 8보다 작다. 맞네, 그죠? 5가 8보다 작잖아요. 그럼 큰 값을 다시 맥스에 가져와야 되죠. 자, 그러면 또 요를 옮기면 얘가 이제 또 8이 되고, 그죠? 자, 한 바퀴 이제 돕니다. 돌아서 다시 이제 i가 1 증가되고 이제 인덱스 값이 4가 되고, 그죠? 그럼 8 그대로 내려오고, 자, 배열의 4번 인덱스 방에는 2가 들어있죠. 2. 8은 2보다 작다. 여기 있죠. 8은 여기에 8이 되고 여기 이제 2가 되니까 8은 2보다 작다. 펄스죠. 거짓이죠. if 플러스 1안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 어레이의 랭스 값이, 자, 총 이게 5개면 요 랭스 값이 5잖아요. 그죠? 5기 때문에 i가 5보다 작은 동안 반복되니까 i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까지 요게 조건이 참이기 때문에 총 5번 회전하면서 5개의 값을 다 이렇게 검사하면서 최대값을 구했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해 놓은 것까지 이해를 다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제가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왜 이렇게 그림을 그리냐면, 이제 소스 코드 분석하실 때 머릿속으로만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변수를 이렇게 그려놓고요. 자, 1회전 했을 때 여기 값이 얼마인데 이런 식으로 그려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덜 헷갈려요. 하다가 중간에 막 하다가 헷갈려요. 2바퀴 3바퀴 돌면 이게 뭐였지? 막 이렇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해 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요령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더 복잡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그래서 일단은 복잡한 이제 소스 알고리즘인데 내가 그거를 한번 이런 식으로 쫙 집중적으로 해서 분석을 해버려 가지고 뭔가 이해가 됐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좀 쉬워져요. 그래서 일단은 그 지금 이렇게 이제 소스를 만들어서 그 지금 이제 최대값 구하는 거죠. 갑자기 최대값을 구하는데 여기서 최대값 구하는 걸 했으니까 이제 자동으로 되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걸 할 줄 아시면 도미노, 도미노 하나 넘어지면 그 뒤에 것도 넘어지죠. 그런 것처럼 최소값도 구할 수 있어요. 자, 최소값 구하는 거 쉽죠, 그죠? 이미 다 끝났어요. 요거 하나로 해서 자, 뭐 1타상 P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엑서사이즈 07인데 08을 하면 안 되니까 일단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08을 하면 안 되니까 7 언더바는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언더바 달러하고 언더바는 쓸 수 있는데 잘 쓰진 않는데 일단 언더바를 쓸게요. 7-1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10별자 그 이름 줄 때 규칙이 있습니다. 다른 특수기호는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7-1은 뭘 할 거냐면 이건 이제 최소값 구하는 거. 최소값 글자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소스에서 최소값 구하려면 뭘 건드리면 되냐면 딱 하나만 건드시면 돼요. 뭐 건드리시면 돼요? 요거 건드리시면 되죠. 요거. 그런데 이건 변수가 맥스라고 됐으니까 이걸 미니로 바꿔 놓을게요. 자, 민이라고 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민, 그 다음에 이것도 민. 이렇게 하는데 민 같은 경우에는 자, 조금 이 알고리즘이 바뀌어야 돼요. 자, 폼을 이렇게 돌면서요. 현재 민보다 자, 뒤에 있는 게 크다 하면 바꾸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그 현재 민 값보다 배열에 있는 값이 작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민이 뒤에 거보다 뒤에 요 어레이 배열에 있는 값보다 크다라는 게 다시 말하면 요 민에는 최소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레이 값이 더 작은 값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작은 값을 민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제가 이거 규율을 바꿨으면 되죠. 민이 어레이 i보다 크다. 크면 안 되는데 최소값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민 값이 그 큰 값이니까 작은 값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작은 값, 어레이에 있는 값을 민에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 현재 민보다 값보다 배열 값이 작으면 배열 값을 민에다가 넣어준다. 자, 근데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완성된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보시면 어디서 그러니까 코드상으로 우리가 소스 코드상으로는 문법 오류가 없어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문법적으로는 틀린 거 없어요. 아까 로직도 이렇게 하면 맞아요. 맞는데 실제 얘를 돌려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제 정보를 얻는데 좀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요거 지금 출력하는 마지막에 출력하는 부분도 민으로 넣을게요. 그게 이제 뭐냐면 자, 이 기준이 되는 값 있죠. 사실 이렇게 하면 엉터리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저장하고 자, 일단 실행해 볼게요. 자, 민 값이 0이 나왔어요. 엉터리 결과 값이에요. 선생님 맞는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0은 배열 안에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죠? 여기 우리가 변수에 초기값으로 준 거죠. 배열 안에 있는 값 중에서 최소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배열 안에 있는 값에서 최소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배열 안에서 제일 작은 값은 눈에 보면 1이잖아요. 1이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뭐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틀렸다는 거죠. 이거. 최소값을 구하려면 민에다는 큰 값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 자료값보다 더 큰 값들, 이 자료에 있는 값들을 이렇게 보면 이 값들보다 더 큰 값을 넣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00 이렇게 큰 값을 넣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한 자리 숫자인데 세 자리 숫자를 넣었죠. 자, 저장하고 다시 실행. 어때요? 결과 1 딱 나오죠. 자, 여기서 또 끝나면 좋겠지만 앞에서 우리가 자, 복습을 몇 번 하시면 이 코드는 요렇게 바꾸는 게 제일 좋아라고 또 딱 뭔가 딱 느껴져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별거 아니지만 한 줄 이렇게 그 줄을 잘 활용을 하시면 또 조금 더 최소화시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102라고 이렇게 넣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뭐 이걸 넘어가는 값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3, 뭐 마이너스 4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다른 값이 들어가서 이렇게 실행이 될 수도 5개가 아까 이렇게 됐었나요? 3, 4, 1, 5, 3, 8, 2구나. 이렇게 이제 됐었는데 여기서 이제 맞는 것 같은데 요거를 조금 더 최적화 시켜 주려면 여기 100이라는 이게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오더라도 이 소스상에 이 값을 내가 조정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자리인데 이게 이제 큰 숫자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101 이게 뭐 100만 붙일게요. 105 그 다음에 103 108 102 자, 이렇게 하면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아까처럼 엉터리가 나온 거예요. 자, 컨트롤 F11 100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드 코딩해서 넣어주는 경우는 잘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키보드로 뭔가 입력을 받거나 데이터베이스 입력을 받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값을 내가 이렇게 소스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 어떨 때는 이게 잘 돌아가는데 어떨 때는 엉터리 나와버리죠. 101, 105, 103, 108, 101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101이 최소값이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100을 떼어버려요. 자, 그러면 어떤 값이 들어오더라도 최소값을 아까 최대값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값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최소값을 정상적으로 내가 출력되도록 하겠다 하려면 여기에다가 뭘 사용하셔야 되냐면 우리 다음 장에 우리가 클래스 배우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클래스 배우기 전에 앞장에서 그 예, 수의 이제 그 우리가 그 타입별로 그 나타낼 수 있는 범위, 예, 이거 여기서 맥스 밸류, 민 밸류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예, 맥스 밸류, 민 밸류. 그러니까 인티저 타입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1억부터 해서 약 이제 막 약이죠. 뒤에 뭐 더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21억 얼마 됐는데 부터 해서 21억 얼마까지 요 이제 범위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인티저라는 클래스의 요 상수입니다. 상수. 우리 열거 상수 배우셨죠? 다 대문자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바꿀 수는 없어요. 읽어낼 수는 있어도 값을. 그래서 맥스 밸류 값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인티저 값이 가질 수 있는 최대 값이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최대 값을 넣어버리면 되죠. 그러면 저장하고 다시 이제 실행을 했을 때, 자 100일 나오죠. 100일뿐만 아니라 내가 이 공을 더 추가해서요, 뭐 1001, 1005, 1003, 1008, 1002 이렇게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예, 배열 안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예,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했던 예제 최대값 구하는 예제도 자 지금 맥스를 지금 0으로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맥스가 이제 지금 0으로 지금 예,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맥스 같은 경우는 제일 작은 값을 이렇게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이거는 주석 처리해서 바로 그냥 수정을 어떻게 하는지 예. 이건 주석 처리 딱 해놓고요. 예. 자 맥스에도 예. 자 인티저 이거 맥스를 구할 때는 민값 최소 작은 값을 넣어야 돼요. 반대로 민 밸류라는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맥스에는 제일 작은 값을 넣어놓고 인티저 값이 가질 수 있는 제일 21억 얼마 그걸 넣어놓고 다른 값을 비교하는데 다른 값이 크면 그 값을 맥스에다 하나씩 바꿔서 넣으시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값을 막 바꿔서 넣으면 최소값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마이너스 값이든 뭐든 지금 양수값만 예제가 나와 있는데 음수값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럴 때도 다 처리가 된다. 이게 만약에 음수값 예, 이렇게 들어가면 예, 뭐 양수값 큰 값이 들어가든 작수값이 들어가든 예, 이제 그 최대값을 이제 구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은 오류 없이 이제 끝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인티저라는 클래스에 맥스 밸류나 민 밸류라는 상수가 있다는 거 교재에서 표로 나와 있어요, 그죠? 앞에서.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하나 딱 들어감으로 해서 이 데이터 값이 뭐가 들어와도 아까 다 되는 것 같지만 뭔가 예, 다른 값이 들어갔을 때는 안 맞는 값이 들어갔을 때는 엉터리 결과가 나왔죠, 그죠? 그걸 이제 없애줄 수가 있다는 거죠. 예.